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휴가 잘 다녀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 쉬다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중부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지만 동해안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본의 아니게 쉬었고요. 부디 폭우로 피해보신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쉬고 싶었는데 계속 비가 오고 주식 투자라는 게 며칠만 쉬어도 감을 잃을 때가 많아서 노트북 컴퓨터로 계속 차트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매매를 몇 번 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한 종목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두 종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매한 종목은 히림인데요. 이 종목은 사우디의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총 사업비 640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네옴시티 수주전 이슈로 이날 상한가에 갔었고 전 그 다음날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좀 조정을 주기는 했지만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 이날 상한가를 갔었던 종가 7,540원은 깨트리지 않고 계속 위에서 놀고 있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21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체결이 안 되었어요. 아마 이때 매수가 되었다면 최소 20% 이상은 수익을 냈을 텐데 못 내서 아쉬웠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 갭이 많이 뜨길래 이거 오늘 큰 이슈가 있구나 생각하고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지켜봤는데요. 역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네옴시티 사업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급등을 했었죠. 일봉으로는 타점이 쉽게 설명이 안 되니까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일단 10.62% 갭이 뜨길래 지켜봤고요. 이렇게 갭이 많이 뜨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의 매수 대기를 걸어놓은 전략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안 사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9,170원에 500주 매수 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사는 건 위험하고 또 매수할 때부터 빠른 손절을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조금 빠지는 것 같다가 다시 바로 치고 올라가길래 수익률 5% 넘는 구간에서 일단 50% 매도 대기를 걸어 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5.29% 찍고 더 위로 치지는 못하길래 여기서 11선을 깰 때 나머지 물량의 50% 정도 매도하고 또 나머지는 지켜보다가 여기서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법적인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만들어진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가급적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 역시 시가를 깨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횡보하다가 결국 6.18%로 마감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인콘 매매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 자주 매매했기 때문에 정말 끈질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식 투자는 끈질긴 사람이 이겨요. 이 종목은 조금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다른 계좌로 매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투자한 자이버사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나스닥 상장 이슈로 이날 상한가에 갔다가 위에서 조금 놀다가 지금은 아래쪽으로 조정을 주고 있죠. 이런 종목 매매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 텐데 우선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항상 거래대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날 상한가 갔을 때 거래대금이 110억, 그 다음날 650억, 이날 다시 750억. 그럼 대략 계산해도 1,500억 원 이상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후에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어요. 물론 여기에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도 있지만 들어온 돈들이 빠져나갔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수하는 거예요. 분봉으로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시면 제가 오늘 매수한 게 아니고요. 어제 오후에 매수했어요.
여기서 2,000주씩 3번에서 총 6,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1,200원대 주식이니까 돈으로야 뭐 얼마 안 되죠. 다만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오전에 여기서 잠깐 수급이 들어오길래 제가 30% 정도 우선 매도를 했어요. 이런 게 살짝 감을 잃은 거예요. 원래 처음에 조금 길게 가져가서 20% 정도를 목표로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1시간 넘게 지지부진하길래 오늘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혹시 밑으로 더 내려오면 더 매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VI 걸리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지 않고 오늘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하자 생각했고요. 그래서 13.28% 찍고 내려올 때 나머지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1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요. 이후에 쭉 흘러내려서 종가 2.73%로 마감했죠.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인콘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을 5번인가 매매해서 계속 수익을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좋은 전략이에요. 한 종목을 여러 번 매매해서 수익을 쌓는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비슷한 종목을 만났을 때도 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끈질기게 추적하세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G2파워인데요. 태양광 및 전력 설비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죠.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장 초반부터 점상으로 직행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 세비캠 좀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LG화학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지난 목요일에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배터리 소재 탈중국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폐배터리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까지 갔죠. 저는 신규 상장주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매매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지켜만 봤고요. 공모가가 35,0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7만원에서 시작해서 91,000원까지 가서 따상에 성공하나 했는데 쭉 내려와서 며칠간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상한가에 보냈죠. 거래대금은 2,680억 넘게 터뜨리면서 시장의 미인주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분봉을 보시면 오전 10시 반부터 아주 탄탄하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오후 2시 넘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양지사 좀 보겠습니다. 수첩, 다이어리, 노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신라 섬유,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들과 함께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품절주로 분류되죠. 오늘 특별한 뉴스나 공시 없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양지사는 최근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한 슈퍼개미가 지분을 많이 확보한 뒤 무상증자를 요구하면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회사가 무상증자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하락했었죠. 지난 금요일에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긴 했지만 오늘 다시 급등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수상하네요. 오늘 거래대금은 33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 10시 넘어서 급등시켜서 여기서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풀려서 밑에서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런 품절주들은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들이 많아서 각별히 조심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오만전자가 됐죠. 코스피는 그동안 야금야금 오르다가 하루 만에 2,500선을 내주고 2,480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최근에 상승세를 멈추고 820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이런 건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아주 가끔씩 구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Q&A를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 주로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하는데 회사 실적이 별로인 회사를 매매하실 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중장기 투자는 당연히 제일 먼저 재무제표를 참고하고 단타를 할 때도 재무제표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그건 일단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을 선정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최근의 이슈, 즉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세력들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는 상식적인 것보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재무제표는 정말 별로인데 대통령 후보와 본의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후보와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그 회사에서 성씨가 같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또 같은 대학을 나온 건 맞지만 친분이 전혀 없다고 공시를 해도 주가가 급등하죠. 이건 그 종목이 세력들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리하고 끈질기게 추적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 휴가 기간 동안에 가급적 매매를 안 하고 쉬려고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뉴보텍, 피코그램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트북 컴퓨터로 수시로 차트를 확인하면서 계속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코그램은 재무제표가 괜찮지만 뉴보텍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사는 상하수도관, 빗물 저장시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종목으로 비유하자면 주식 투자는 어려울 때가 별로 없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가 많아서 전체적인 재무제표는 그렇게 썩 괜찮은 것 같지 않지만 이슈와 기대감과 목소리는 항상 살아있죠. 자, 공감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